여러분 안녕하세요. 겨울엔 뭐니 뭐니 해도 귤이죠, 귤. 우리 동네에 무성 청과라는 데가 있거든요. 과일이 엄청 싸. 엄청 싼데 맛있어. 그런데 카드는 안 받아. 그냥 돈만 받는데 진짜 싸, 진짜. 이마트 저리 가라로 싸. 그래가지고 오늘은 거기 운전을 해서 가가지고 사왔어요. 근데 운전 주차할 데도 없어가지고 엄청 약간 좀 애먹은 뭐 이런. 그렇지만 사가지고 왔습니다. 거기 갈 때는 과일을 많이 살 때는 거기를 꼭 가요. 과일이 진짜 싼데 신선해. 싱싱하고 신선해. 그래서 거기를 이제 갔다 왔습니다. 저는 뭐 이렇게 새로운 장소를 가도 꼭 이렇게 그런 좋은 장소가 막 생기니까 기분이 좋은 뭐 이런 느낌. 각설하고 오늘은 뭐에 대해서 말씀드리냐면 학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원. 이제 근데 이것을 보고 계신 그 선생님들은 거의 다 뭐 큰 학원에서 일하고 있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이제 본인의 학원을 하시거나 아니면 본인의 학원을 하려고 뭐 이렇게 꿈꾸시거나 뭐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많으신 것 같은데, 큰 학원 있잖아요. 큰 학원에서 약간 큰 학원에서 선생님들을 이제 뽑아서 이렇게 돌리는 이제 그런 큰 학원에서 운영하는 요런 운영 체계는 어떤 거냐면요. 요런 거예요. 보통 리딩하고 리스닝을 강조합니다. 리딩과 리스닝을 강조해요. 그리고 어떤 학원은 자기네 학원에서 만든,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출판사 뭐 짜집게 하는 거지. 지네가 완전히 독창적으로 만든 그런 데는 없어. 그냥 막 짜집게 해가지고 뭐 여기저기 해서 이제 만들면서 그 학원 뭐 로고 박아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한번 만들면 바꾸질 않아. 막 몇 년이 가도록 그대로 그걸 해. 그러니까 큰 학원에서 일하는 교사들이 완전히 거기서 막 정말 10년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그러면 정말 세상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그런 느낌의 실력도 별로 없고 세상 돌아가는 그런 것도 모르는 이런 강사들이 많거든요. 근데 아무튼 왜 그러면 큰 학원들은 리스닝과 리딩을 강조하느냐? 원래 선생이 이렇게 두드러지게 강의력이 있고 전달력이 있다. 이것을 두드러지게 이제 나타낼 수 있는 분야는 문법이거든요. 뭐니 뭐니 해도 이제 문법을 얼마나 잘 학생들에게 이렇게 알려주느냐, 가르치느냐 이건데, 이제 문법은 진짜 그거를 뭐 그 부분만 딱 달달 외워가지고 가르치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그 문법에 대해서 완전 통달한 이런 느낌의 선생님이 훨씬 더 잘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 문법은 중학교까지만 해도 이 문법이 이제 단락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문법은 단락이 아니에요. 문법은 서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문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걸 단락 이렇게 그것만 아는 이런 선생하고 이런 모든 문법을 총망라해서 이렇게 다 이어져 있는 그것까지를 이해한 선생하고는 이 애들을 가르치는 벌써 그게 엄청난 이제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큰 학원 입장에서는 그렇게 뭐 애들을 잘 가르치는 이렇게 두각을 나타내는 선생이 하나 있고 그거보다 못한 선생들이 이렇게 쫙 있는 것보다는 그냥 평준화 되어 있는 걸 원해요. 평준화 되어 있는 걸 원한다고요.
그러니까 문법을 많이 안 가르치게 해. 문법은 별로 많이 안 가르치게 해. 뭐로 쇼부를 보냐면 리딩과 리스닝. 리딩과 리스닝을 가지고 이제 계속 수업을 이제 이어나가게 하는데, 이 사람들은 또 말을 하죠.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에 영어가 점점 학생들의 수준도 높아지고 이랬기 때문에 이제는 쇼부를 볼 수 있는 영역은 리스닝이다. 리스닝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니까 다른 리딩 파트는 애들이 계속 이제 상향 평준화가 되어서 더 이상 잘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는데, 리스닝 같은 경우는 잘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고, 그리고 요즘에는 충분히 어려워지고 있다. 그래서 그냥 리스닝을 때려 넣는 거야. 그럼 리스닝은 뭐 있어? 다 애들 듣게 하고 뭐 딕테이션 하게 하고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리스닝을 막 때려 박아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리딩도 마찬가지. 리딩도 여러 개를 계속적으로 이제 읽고 진도를 나가면 정말 독해력은 향상될 수밖에 없어요. 많은 걸 읽고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걸 읽고 이렇게 같이 나아가면 정말 향상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독해와 리스닝 위주로 수업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막 두각을 나타내는 선생도 없고, 그 선생 중에 뭐 한 명이 그만둔다 해도 다른 선생으로 그 자리를 메웠을 때 반발이 없다. 반발이 없다. 그래서 리딩과 리스닝을 중점적으로 하는 큰 학원들이 굉장히 많고요. 문법만 해도 벌써 한 뭐 중학교 1학년 이후가 되면 문법을 잘 안 다뤄요. 문법을 그냥 잘 안 다룬다고. 그냥 독해하고 리스닝 뭐 이런 거로만 해서 어떤 패단이 있냐면, 근데 독해를 하는 거에 대한 패단이 있어. 독해를 의미 단위로 나눠서 뭐 이것도 아니고 그냥 막 때려 넣듯이 계속 이제 독해를 시키잖아. 그럼 어떤 패단이 있냐면, 애들이 정말로 그거를 알아서 독해를 하는 게 아니라 보통 명사나 동사 위주로 단어는 막 외우게 시키니까 그것만 가지고 이렇게 독해를 하니까 애들이 내용은 얼추 어떤 내용인지 다 아는 거야.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묻는 시험은 다 100점을 맞죠. 그래서 중학교 때까지는 시험을 잘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독해력을 그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면서 그들은 독해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 본인들이. 그런데 이렇게 단어 외우고 명사 동사 위주로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 위주로만 이제 읽어가지고 뭐 내용 대충 이런 내용이다 요런 것만 알고 왔던 그런 애들은 고등학교 때 가서 망합니다. 왜? 고등학교 때에 가서는요 그런 식으로 요구를 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는 명사, 동사 뭐 요런 위주, 단어 위주 요것만 가지고 이제 독해를 했던 애들은 내용이 뭔지는 알지만 구체적으로 여기에 명사가 들어가는지 동사가 들어가는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뜻이 비슷해도 단어의 뜻은 비슷한데 어떤 내목 안에 거기에는 명사가 들어가야만 맞는 그런 그 글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번호를 이제 고르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명사와 뜻이 똑같은 아니면 거의 비슷한 동사가 그 1, 2, 3, 4 고르기 중에 있잖아. 그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명사, 동사, 단어 이거 대충 해가지고 여태까지 어떻게 레벨 높아진 그런 애들은 그 안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하는지 당황을 해. 왜? 얘네는 대충 뜻을 때려 맞춰서 이렇게 공부하는 애들이기 때문에 정확히 그 안에는 명사형으로 된 게 들어가야 되는데 얘네는 그것까지는 못하는 거야. 그 안에
요런 뜻이 들어가야만 한다. 그것만 알아. 그러면 그 안에 그 예문에 두 개의 똑같은 뜻의 품새만 다를 뿐 똑같은 뜻의 단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엄청나게 고민해. 그래서 이게 이것도 맞는 것 같고 이것도 맞는 것 같아. 같은데 난 어떻게 하나. 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 그래서 정말 이 문법을 제대로 배우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막말로 요즘에 수능에서도 점점 이제 문법에 대해서 묻는 그런 게 굉장히 많이 줄은 건 사실이야. 그래서 어떤 선생들은 이렇게 말을 해. 문법을 그냥 포기해도 너네는 1등급이야. 왜 90점 이상 맞으면 1등급이니까. 그냥 문법 포기하고 그냥 해도 돼. 왜냐하면 독해력 있고 듣기 뭐 있고 이러면 너네는 그냥 1등급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그렇게 가는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학생은 대학교를 들어가서도 그러니까 그런 류의 학생들이 어떻게 찍는 문제 100% 찍는 문제잖아요. 수능이. 그러니까 그거 해가지고 어떻게 대학은 들어갔지만 대학 들어가서 못해. 대학 들어가서 본인이 영작을 못하고 문법을 확실히 모르니까 어떻게 못해. 근데 물론 이런 말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 요즘엔 챗 GPT도 나오고 그런 신문물의 그런 것을 다 이용을 해서 하면 되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요즘 챗 GPT 나왔잖아요. 요즘 이게 챗 GPT의 초반 이런 사람들은 정말 얘네의 그런 신문물의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정말 많이 이것을 활용을 해가지고 점수도 얻고 그렇겠지만 이제 앞으로 1년 후만 돼도 어떤 또 기계가 나오냐면 얘가 챗 GPT를 보고 베꼈냐 안 베꼈냐 분명히 이런 것까지도 판가름할 그런 신문물이 또다시 등장한다. 이번에 윤석열이 뭐 본인이 뭐 연설해야 되는데 챗 GPT 돌려가지고 연설해가지고 그게 뭐 무슨 연설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챗 GPT를 돌려서 그걸 이제 연설문을 쫙 뽑았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읽었다는 거야. 근데 누가 그걸 갖다가 잡아낸 거야. 그 자기 혼자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챗 GPT 돌려서 이거 했다고.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요즘이니까 챗 GPT의 그런 도움도 받고 이렇게 살아가겠지만 앞으로 1년만 더 지나도 얘가 어디서 베꼈는지 뭘 베꼈는지 챗 GPT를 보고 어느 부분을 베꼈는지 뭐 이런 게 적나라하게 다 이제 드러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가 되면 정말 어떤 게 드러나냐면 성경에서도 뭐 정말 벼와 가라지 이거를 이제 골라낸다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말 진짜로 본인이 그것을 다 이해를 해서 그래서 정말 영어를 잘하는 그런 사람과 그렇지 않고 대충 그냥 시대에 흘러가는 그런 거에 또 합류를 해가지고 약간 좀 얍삽하게 그렇게 공부를 한 요런 사람과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뭐 대학교 수능 뭐 이것까지는 어떻게 보겠지만 그 이후에 대학 들어가서 어쩔 거야. 영어로 강의 듣고 영어로 리포트 쓰고 뭐 이럴 텐데 영어로 프레젠테이션 하고 뭐 그럴 텐데 그거를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이런 유해 학생이 대학교 들어가서 대학생이 되어도 개인 과외를 받고 아니면 학원을 다니고 요런 느낌으로 이제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집에 돈이 많더라고. 아무튼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요즘에 큰 학원들이 요즘뿐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큰 학원들이 어떻게 애들을
가르쳐 왔는가, 이거를 좀, 그거에 대해서 좀 딱 잘 생각을 해 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학교 1학년, 특히 중학교 1학년 때 들어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런 학생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서부터 막 뭐 영어 유치원 다니고 막 이러면서 막 대형 학원 다니면서 뭐 우리 애는 뭐 2년 선행이다, 3년 선행이다, 뭐 4년 선행이다, 5년 선행이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면서 최고 뭐 최상위 반이다, 뭐 이러면서 난리를 치고,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그 교과서 보면 진짜 콧방귀 끼고 정말 이런, 정말 너무 하찮게 보이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시험을 보면, 첫 시험을 보면 망쳐. 막 60점 70점 이렇게 나와. 그러면 이 집에서 완전히 뜨아 하는 거지. 완전히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 거지. 근데 반대로 또 그렇게 선행을 하지도 않았어. 많이 하지도 않았어. 그냥 선행을 하지도 않았어. 그냥 재학년 거 그냥 하고 있고, 그냥 좀 꼼꼼하게 그냥 자기 학년 거 그냥 겨우겨우 꼼꼼하게 이렇게 공부하던 이런 학생이 딱 시험을 봤는데 100점이야. 그럼 이건 뭐야? 큰 대형 학원 나와서 난리 치던 애, 뭐 5년 선행이니 뭐 난리를 치던 애는 첫 시험에서 망하고, 그렇지 않고 자기 학년 거만 하는 요런 애들은 또 잘 보고. 그걸 가장 크게 가르는 게 바로 문법이에요, 문법. 중학교 1학년 첫 시험에서 나오는, 특히 뭐 주관식 문제나 뭐 이런 것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기. 일반 동사의 현재형을 부정문과 의문문 만들기. 비동사가 들어가 있는 것에 부정문과 의문문을 만들기. 또 현재 시제를 과거 시제로 바꾸기. 이런 걸 100% 해내는 학생들은, 제가 진짜 애들한테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거를 100%다 이해를 한 학생은 영어의 50% 이상을 이미 이해를 한 거다. 근데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하는 학생들은 고등학생이 되도록 헷갈려해. 그걸 잘 몰라. 그리고 두 번째, 영어에서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바로 형식이거든요. 1형식,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이 형식을 애들이 어려워해서 보통 막 형식 나오고, 그 다음에 뭐 명사 나오고 뭐 동사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현재 시제 나오고 과거 시제 나오고 뭐 이런 식이잖아요. 보통 그 영문법 책이. 근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야, 형식은 그냥 지나가고 명사서부터 할게, 명사서부터.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그런 선생님들도 있는데, 진짜 이 형식을 이 학생이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이게 끝이에요. 영어 공부 80% 이상을 이해했다고 보면 되는 거야. 비동사, 일반 동사 이걸 쓸 때와, 그리고 이것들을 부정문과 뭐 의문문으로 자유자재로 만들고, 그리고 1, 2, 3, 4, 5 형식을 정말 이해를 했다면 이 사람은 영어를 못할래야 못할 수가 없고, 이 사람은 80% 이상을 이해를 했다고 보면 돼요. 그 학생은 정말 영어를 잘하게 되어 있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중학교 1학년 때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선생을 만나면 나머지는 정말 탄탄대로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게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하게 아이의 나이에 맞춰서, 아니면 아이가 해 나가는 그런 것을 좀 잘 보시고 학원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은 뭐 공부방이나 교습소 뭐 요런 곳을 넣어야 할지, 아니면 과외로 가야 할지, 이것을 적재적소에 이제 때 맞춰가지고 이렇게
보낼 줄 아는 부모님이 결국은 좀 승리하는 경우가 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학원의 메커니즘을 좀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뭐 문법을 몰라도 뭐 수능은 1등급 맞을 수 있다. 어떻게 보면 뭐 맞는 말인 것도 같고, 또 듣기를 잘해야 된다. 왜냐면 다른 거는 정말 애들이 다 상향 평준화가 돼 버렸어. 애들이 다 잘해. 그러니까 이제 너네가 올릴 수 있는 거는 듣기밖에 없다. 그래서 듣기를 그냥 때려놓고 엄청나게 시켜.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 속마음은 그게 아니고, 학원에서는 어떤 강사가 들어와서 가르쳐도 고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학원이 돌아갈 수 있게, 선생에 의해서 치우치지 않게. 그래서 좀 잘난 선생은 눌러주고, 못난 선생이라 할지라도 평타 이상은 치는 그런 선생으로 보이게 하는 전략으로 독해와 듣기를 가르치고 있다.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오히려 문법은 좀 덜한데 그게 과연 맞는가? 그게 완전히 맞다고 맹신하는 부모는 결국은 실패를 맛본다. 그리고 자기 생각에 줏대가 있어서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어느 정도 문법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요런 학생들이 나중에는 자유자재로 쓰는 것도 자유롭고 말하는 것도 자유롭고 이렇게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주저리 떠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